사실 인공지능에 관련된 저작권법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미 뭐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나루토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멸종위기 동물 검정 짧은 꼬리 원숭이 이 원숭이가 직접 찍은 이 사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작업 이 인도네시아에 갔던 이 영국의 사진작가 데이비 슬레이터가 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없어서 이 사진을 원숭이가 직접 찍은 사진을 마음대로 올린 사람 회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저작자가 아무도 없다고 해서 이 데이비 슬레이터도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고 반대로 이 데이비 슬레이터한테 이 원숭이 사진에 대한 원숭이 그 동물 보호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물 보호 단체에서 주장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서로 인정이 안 됐던 거죠. 나중에 물론 서로 합의해서 25% 수익을 주는 걸로 해서 조용히 끝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무조건 사람이 창작한 표현한 부분만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작자라는 그 말 자체가 창의적으로 만든 사람이 갖는 권리가 바로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창작자가 인공지능은 창작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물이라고 용어를 제가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호되는 부분도 창작성이 있냐 없냐. 예, 그런데 그 전에 사람이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이걸 본다는 거죠. 이제 미국에 이제 이 스티븐 탈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아주 정말 그 아주 의지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스티븐 탈러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만든 크리에이티브 머신이라고 하는 그 AI가 있는데 이 AI를 통해서 이 어리센트 엔트리 투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최신의 입구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는데 이 인공지능이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로 보고 이 인공지능 결과물을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로 보고 자기가 회사의 대표니까 이거를 이제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예. 거절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계속 등록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자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미국 저작권청의 등록 거절이 정당하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실제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발명가였죠. 그래서 이제 다부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발명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 결과물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다 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특허가 일부 좀 뭐 인정이 됐었고 다른 나라는 다 이제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아는 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이게 제이스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콜로라도주에 있는 이제 그 공모전에 제출을 했는데 이때 1등을 해서 300달러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실제 작업을 할 때 총 80시간 동안에 900회의 프롬프트 명령을 입력을 해서 총 3개의 그림이 나왔는데 그 3개의 그림을 제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선이 된 겁니다. 이 블루 리본상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때 여기서 입력한 그 프롬프트 명령어, 프롬프트 명령어만 공개를 하고 전체에 대한 그 총 900회의 프롬프트 명령 내용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제이슨 앨런이 갖는 권리는 이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어차피 인공지능이 만든 거니까 이거는 저작권이 없고, 즉 저작자가 없으니까 저작권도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갖는 권리는 프롬프트 명령에 대한 이 어록, 그 내용 자체는 어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과물은 인정이 안 되고 프롬프트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에 따라서 나오는 게 유사하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똑같이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도 실제로 앞에 있는 스티븐 탈러처럼 자기가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하자 똑같이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지난 9월 달이었죠. 9월 초에 저작권 등록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겠다. 그래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또 거절당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졌고 아까 그 SBS하고도 직접 인터뷰를 했던 이 크리스티 카시타노바
만든 새벽의 자리아라고 하는 작품도 있죠. 이것도 이제 이 카스타노바가 2주일 동안 작업을 해서 총 17장 정도의 그림을 미드저니를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만든 동기를 이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카스타노바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고요. 그다음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친한 친구도 갑자기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남은 거죠. 너무 슬프고 외로워서 자기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하소연하는 내용의 글을 쓰고 여기에 필요한 그림을 미드저니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데 2주일 동안 17장의 그림을 확보할 정도로 되게 힘든 작업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가 이걸 만들었다고 공개를 하면 누군가가 이걸 마음대로 쓰면은 자기 거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저작권청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작권 등록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SBS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저작권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직원의 이제 실수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취소시키고 이 카시타노바가 쓴 글만 저작권을 인정해주고 미드저니가 나온 결과물은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어쨌든 저작권 등록이 안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카시타노바도 그렇고 이 앞에 있는 제이슨 앨런도 그렇고 이 스티븐 탈러도 그렇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호를 받기 위한 이 어떤 최소한의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은 표절의 문제입니다. 표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올 3월 달에 이제 이 챗GPT를 이용해서 저도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저작권법에 관련된 책을 한번 내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멸망하고 나서 단 하나의 저작권법, 전 세계에 원 카피라이트 로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제 전 세계 10개의 나라의 저작권법을 가지고 단 한 개의 저작권법을 만들라라고 해서 제가 그 예시를 제시하고 쭉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정확한 출처를 써라 하라고 했는데 출처가 안 맞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한 창작, 허구적인 내용으로 해서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데르센 동화집 있죠? 안데르센 동화집.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안데르센 동화집의 이야기 형식을 30개를 뽑아달라고 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다시 글을 썼습니다. 저작권 이야기를 제가 다시 소설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총 나온 분량이 한 100페이지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다시 미드저니를 통해서 이제 그림까지 넣는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했었거든요. 근데 작업하는 시간이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그걸 제가 다시 변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되게 빨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챗 GPT라든지 다른 미드전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할 때 우리 앞서 유은식 교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지금 대기업이나 기업에서 광고를 할 때 활용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공지능의 창작성이 장점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실관계를 다루거나 어떤 진실 여부 이런 팩트 위주로 한다고 하면 별도의 다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저작권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창작 과정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 뭐냐? 바로 출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작업을 했을 때 이 결과물이 내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완전한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살짝 변형을 하더라도 어쨌든 인공지능을 통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한 창작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양심. 예. 이 양심적으로 얼마나 이 작업 내용을 공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자동화로 해서 돈을 버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다 해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지금 학계에 계시거나 아니면 산업 현장에 계시거나 다 전문가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한테 더 그러한 어떤 출처에 대한 양심적인 행동을 아마 더 많이